한 손 더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네. 졸업하기 3분 정도? 네.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는데. 왜 나왔어? 이렇게 돌아왔어? 여기 이쪽으로. 뭐 있어요? 오늘 기침하지 않겠다. 기침할 것인가? 마이크 된 상황은 마이크 소리야. 마이크 소리 아주 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커가지고 저 거리를 갈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는지. 어디서 많이 뵌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26일 수요일 나의 속도로 산다. 천천히 마을에서 준비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을에 모인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을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자학교 2주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기자님께서 수업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순천 광장신문의 기자로 계시는 이민혜 기자님, 김근용 기자님, 황수인 기자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은 이민혜 기자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아니 황수인 기자님. 네. 황수인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은 황수인 기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겠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황수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나눠드린 그 종이 다 작성하셨나요?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저번 주에 저희 국장님이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인원도 적고 하시니까 각자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종이를 많이 좀 작성을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셔야지 오늘 수업이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15분 정도 그걸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 발표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15분
대충 다 작성해 주셨나요? 네. 먼저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을 입장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제가 기자 일을 시작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기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중학교 때 방송국 아니 학교 신문을 조금 한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고 사실 기자가 된 이유는 되게 기자라는 직업에 환상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멋지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자학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 큰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꿈이 물론 이제 마을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기자라고 하면 되게 큰 언론사에서 일하고 싶은 게 다들 꿈이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기자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성을 다들 잘 하셨는지 그러면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쪽?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대로 읽으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양주민 김현빈입니다. 현재 문예창작학과 휴학 중입니다. 목표는 100억 모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천천히 마을 신문사업 담당자로서 컨택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제가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항목에서는 그 독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작성을 하고 싶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알려진 밑에 묻혀있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바지하는 게 기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조금 대학교 때 기자 생활을 해봐서 조금 그렇게 느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프렌스 센터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막 안 좋은 글을 막 내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 저희 막 학교 비판글을 엄청 많이 작성하고 싶었거든요. 얘네들이 엄청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예 잘 못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뭐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저기 국장님께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저희 국장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원호입니다. 순천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공간에서 경험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간결하게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고 또 평소에 광장신문을 즐겨 보았는데 그 광장신문에서 주간을 해주시고 기자분들께서 직접 수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수업을 꼭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되고 싶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요즘 이제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나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기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가 된다면.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는 네, 저는 ENFJ ENFJ 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사실 뭔가 맞는 네, MBTI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정의로운 거를 항상 추구를 하고 이제 사실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그 돈 많이 버는 일이 누군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가 사실 옛날부터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대학 YMCA를 대학교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학 Y 회원이었어요. 재창립 대학 Y. 그래서 이제 첫 회원이었다가 한 4년 동안 회장을 독재를 하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대학 Y를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YMCA 안에 있는 다양한 해외통사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해외도 몇 번 갔다 오고 하다가 빵도 배우고 초콜릿도 배우고 커피숍도 배우고 하다가 다시 YMCA 와서 다시 이제 YMCA로 돌아온 사람이고요. 저는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글을 쓰는 순간에도 글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이게 엉뚱하게 계속 방향이 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서나 이제 글이나 이런 거에 계속 이제 묻어나와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좀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좀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좀 어릴 때 생각을 하면 좀 평생 좀 질문 없이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그리고 뭔가 그냥 이해한다, 공감한다라는 말로만 항상 이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질문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게 사실 그게 사실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사실 그래서 좀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사실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질문하는 게 항상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지?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항상 이런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경영학과 조용학입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과였다가 경영학과 전과를 했는데 그 전과를 하게 된 것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전에는 그냥 뭐 성적에 맞춰서 취업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경영학과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평생 배우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현직 기자분한테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더욱더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되고 싶다는 그 이유는 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궁금한 점은 그 글쓰기가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속 콘텐츠를 생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것부터 할 것이다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사를 한 승혁이고요. 지금 현재 수천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사회자 그리고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기자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신선했어요. 주변에서 볼 수 없었고 주변 직업군 중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뭐 사업을 하겠다, 뭐 프리랜서로 살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그 길을 걷기 전에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기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사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만약에 기자가 된다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상에 빛을 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자님에게 궁금한 점은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던 말이지만 그 신사임당 유튜버 다들 아실 텐데 그 막 신사임당 같은 채널을 보면 질문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 사실 평소에 세상에 뭔가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질문을 잘하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라입니다. 저는 노플라스틱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년 기자학교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이 아래 질문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거? 라는 질문으로 답을 하자면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인터뷰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또 글을 쓰게 된다면 읽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글을 써서 앞으로의 글들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 그 기자님이 답변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왜 기자가 되고 싶으셨는지랑 기자의 장점 그리고 기자로 살다가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최상일이고요. 영광에서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제가 항상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기소개라서 딱히 적어놓은 건 없고 이제 제 꿈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그 방향에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경험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자학교도 그런 좋은 경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학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어가고 싶었는데 좋은 글을 쓰는 법이랑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가져오고 싶고요. 항상 제가 쓰는 글에 가끔씩 만족을 할 때가 있지만 이상하게 꼭 1년 뒤에 읽어보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쪽팔려서 내놨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게 문체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었고요. 기자가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대해서 저는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왜 기자가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좀 더 생각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전입니다. 저는 청년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솔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언어를 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서 수업에 참여했고요. 기자가 되고 싶은 것은 저는 기자가 빛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세상에 굉장히 모든 것들은 여러 빛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몇몇의 빛깔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이 그 몇몇의 빛깔로만 보이게 되고 그 빛깔과 같은 빛깔이 아닌 것들을 검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존재들을 기자들이 찾아내고 그들의 빛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기자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제 온전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사명을 갖고 일하는 게 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에게 궁금한 점은 기자로서 고발하고 싶은 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지금 현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发생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지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한 건 기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말을 얼마나 질문을 잘하려면 일단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나를 얼마나 잘 소개할 수 있고 또 남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자질이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기자의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사실 기자를 하게 된 걸 굉장히 후회할 때도 많지만 정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뭐 작가라던가 다양한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봤겠어요. 또 그냥 전화만 하면 기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다 해주시고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른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제가 처음 이 순천 광장신문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에 기사를 한 개도 못 썼었어요. 이제 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결하고 사람들은 다 제목만 읽으시지만 그 한 페이지를 쓰는데 정말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한 3시간을 취재를 해서 해도 다 잘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도 최대한 간결하게 보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글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취재한 걸 다 쓰고 싶고 많은 걸 알리고 싶고 이런 내용도 알고 저런 내용도 아는데 쓸 수 있는 내용은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신문사에서 옥천신문이라는 곳으로 제가 유학을 다녀왔어요. 옥천 아세요? 네. 옥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네. 충청도에 있는 옥천이라는 순천보다 훨씬 작은 대전 옆에 붙어 있는 되게 위성도시처럼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저는 그 전까지
기자를 하면서 멋있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글을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더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내가 자꾸 멋진 글을 내놓고 싶으니까. 근데 부천신문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는 되게 인구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명 중에 1명이 그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모든 일이 다 기사에 실려요.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그 마을에 장승이 선다. 그럼 그것도 그냥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기사를 하루에 1개에서 3개씩 써요. 그렇게 써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쓰면 그 중에서 신문에 내보내주는 거는 1~2개? 나머지는 다 잘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현타가 많이 왔죠. 이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론 수업은 이번 시차까지고 다음 시차부터 이제 나가가지고 직접 글을 써보시게 될 텐데 이제 궁금한 것들, 체험 같은 거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많이 써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실수가 뭐였냐면 너무 완벽한 글을 쓰고 싶다 보니까 한 개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써보겠다. 일주일 동안 한 개만 잡고 있었던 적도 있고 물론 지금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1개씩 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되게 신문을 보시는 독자분들이 기자보다 더 똑똑하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님께도 들은 얘기지만 이제 되게 겸손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도덕적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취재한 게 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좀 객관화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팩트가 별게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좀 제 생각에는 기자의 임무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좀 전한다? 이제 저희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사실을 세상에 전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좀 그 감정이입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똑같이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게 이제 기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자의 반대로 이렇게 앞서 나가다 보면 세상은 안 바뀌고 좀 신뢰만 잃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레기라는 소리가 많잖아요. 이제 공공의 신뢰를 좀 회복하려면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원하는 사람이랑 누구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좀 능력에 비해서 좀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다 영향력의 일환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또 한 일에 비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면 더
더 실력 있으신 분들께 대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들은 한 가지씩은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씩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님.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한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기자 수업에서 수업의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 편집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좀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번 5월달에 광장신문에서 기자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머리는 하얗지만 한번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째 됐는데, 병아리 기자인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조금 전에 각자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그런 마인드가 확실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신 이유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만 있었지, 그 전에 뭐 좀 그런 어떤 마음다짐을 한다거나 마음을 가진다거나 뭐 공부를 좀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쓰는 것도 배우고, 제 이제 편집부장님이나 선배 기자님들이 글 쓰는 것도 읽어보고, 또 다른 뭐 일간지 기자들이 글 쓰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모자라죠. 그걸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기사 사례라고 이제 돼 있는 게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네. 네. 여기 저 조례사거리 쪽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속도가 높아져서 그 서 있는 차들을 계속 짚고 가서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기사분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같으시면 만약에 이분하고 저기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처음에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난 공감부터 하지 않을까요? 공감. 공감? 뭐에 대한 공감? 이런 일들을 겪으셔서 조금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다. 아니 그냥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에? 네,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요? 연락을 해서. 경찰? 아닌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이분한테 접근을 연락이 닿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만나든지 뭐 병원에 있는지 뭐 집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 이번에 있는 언제 갔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회사에 연락을 해도 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정보에서. 그 수업을 하다가 제 친구가 택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경력이 오래되고 택시 회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마침 내가 잘 아는 분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줄 테니 내가 전화를 해주면은 내 친구라고 하면은 만나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제 친구가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처장이 병원을 갔죠. 부산에 계신 병원에 가서 갈 때도 이제 조그만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갔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다치셨다고 해서 음료수를 사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근데 또 마침 그분 사모님이 이제 같이 계셨는데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막 옆에서 우세요. 눈물 막 참으시면서 너무 막막하다고. 그런데 막막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그 급발진이라는 게 참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급발진으로 규명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사고 책임을 다 본인이 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데 이제 그 부인 되신 분이 옆에서 이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사에도 있지만은 저한테도 그 지역구가 이제 최미희 의원이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부탁해서 시장님이라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부탁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을 때는 이건같이 택시 기사분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처나 아닌 처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기사에다가 잘 실어주는 게 그분한테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급발진 사고를 규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취재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분이 취한 처지나 상태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인터뷰를 공조를 하고 또 제가 전화할 때도 그랬죠. 처음에는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좀 많이 알려서 알고 계시지 그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 기사를 썼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천천히 마을 그 사업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각자 위치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하실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초등학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 대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어떤 그분의 상황이나 상태나 뭐 환경 이런 것을 그걸 잘 최대한 많이 알고 인터뷰를 하시는 게 특히 이제 사건에서 이런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다른 걸 취재를 하실 때도 그 취재 대상이 되신 분의 정보를 되도록 많이 알고 가고 혹시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저분을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제 주변에 혹시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어떤 인터뷰 하기도 쉽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노인 일자리 세금 낭비인가 이게 이건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뉴스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순천의 노인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이걸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담당 시 부서에서 이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그 강미역 어르신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원도 많고 이분이 그 순천역 광장 주변에 그 어물 제거나 뭐 이런 걸 이제 하시는 한 20명 되시는 거기 이제 조장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런 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인터뷰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정건강신문 기자 김근용이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우리도 뭘 취재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좀 더웠어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16분인가 나와 계신다고 하고 음료수를 들고 갔죠. 이제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 갔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가면은 이제 마이크도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지금 다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양해를 받고 대화를 녹음을 해요. 근데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특히 어르신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성능 마이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다 갖다 꽂아드리고 인터뷰를 하면은 훨씬 더 나중에 인터뷰 내용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다른 어르신들은 막 에이 뭐 우리는 사진 찍으면 안 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만약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하고 계시는데 막 그냥 사진을 찍어요. 그냥 멀리서. 아니 그걸 만약에 기사를 올리셨다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는 사진을 강력 어르신 한 분 사진만 실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일하는 데서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한 분 사진만 찍고 그렇게 해서 그분 인터뷰를 했고 일단 여기까지 제 이야기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인터뷰 하실 때 네. 사진 촬영이나 녹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안 되면요? 했는데 안 돼서 사전 동의를 네. 거절하신 겁니까? 거절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거절한 경우는 없었는데 제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때문에 제가 어쨌든 간에 취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남신문 기자인데 이거 때문에 취재를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재를 하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안 된다고 안 하시죠. 근데요, 녹음이 안 된다고 녹음을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적어야죠. 비록 중요한 내용이나.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없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가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기사 나온 후에 따로 뭐 신문을 보내드리거나 그런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기 이제 작성을 해서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그분한테 특별하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서 와서 이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제 보죠. 보면서 이제 정리할 때 조금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 기사로 내보내기에 조금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까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 그대로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또 실명을 써도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써도 된다. 아니면 나는 실명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면은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쓰면은 한번 보여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한데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고 보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보내드리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좀 빼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걸 빼고 기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 그냥 죄송한데 이거 그냥 제가 넣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보도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인터뷰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면 다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인터뷰에서 녹음된 걸 그냥 그대로 기사를 써서 그냥 그쪽에 안 보내고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도의원 중에 도부장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냥 이야기 기자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기사를 내시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미 나간 거예요. 장정 보도를 해달래요. 장정 보도를. 네. 너무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저하고 친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로 내놓으니까 이건 그 내용을 어느 내용은 이렇게 좀 정정을 해서 이제 기존에 올린 기사를 내리고 정정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실 어떤 기사를 쓸 때 정치인들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마 다 몇 명 안 되니까 알지만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청도 어떤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주무관님 기사에 주무관님 실명 써도 됩니까? 씁니다.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수천만 보조가 김某주무관은 통화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저도 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천만 보조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네. 그 취재 나가실 때 음료수 사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사비로 하시는지 아니면 법인카드? 네, 회사 법카드.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금액 때문에? 보통 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박스에 넣은 음료수 있죠. 네. 뭐 배즙이라든지 바카스라든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언론사들은 이제 취재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차로 멀리 취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주유비를 주고, 그다음에 차가 없는 사람은 택시와 가야 되면 교통비를 주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그 기획 저희 신문사에서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갯벌에 관해서 6달에 걸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마을 갯벌 보존을 하는데 다른 지역의 갯벌들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바라보는 신천마는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 뭐 서천, 합창, 부산, 신안, 목포, 보안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갔을 때 저희가 이 기획 취재는 이 밖에 있는 이제 신문 보시면은 2면을 싣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할 때 이제 제가 뭘 모르면은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편집국장님이나 누가 질문을 줘도 가서 질문을 하고, 물론 그게 녹음은 되지만은 녹음은 해오지만은 대답을 할 때 제가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사 정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어떤 기획 취재 같은 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취재를 가셔야지 취재하는데, 일단 취재는 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1시간 녹음 인터뷰를 하면은 텍스트가 이만큼이다. 근데 기사는 이만큼만 써야 되거든요. 그 말을 정말 축약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게 다 텍스트화 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얼마만큼 명료하고 간단하면서 내용만 잘 전달할 수 있는 말로 바꿀 거냐. 사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들은 대로 녹음된 대로 그냥 써버리면 쉬운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편집을 할 때 지면이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뭐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신문을 만들면은 책같이 뭐 30년, 40년 나오면은 되게 싫어도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또 신문 기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용이 제목 보고 내용이 길면은 잘 안 읽잖아요. 끝까지. 처음에 좀 읽어보시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길면은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어떤 기사를 그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도 조금 짧은 기사는 한 300자, 긴 기사는 중간 한 600자, 긴 기사도 한 1200자 자수로. 네,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이제 그 말을 만들 때 쓸 때 전치사나 접속어 같은 어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쓰게
마지막 질문하셔야 되니까 질문 좀. 네. 예. 그 전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종이로가 나오고 그 거의 매일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또 네. 기사를 또 전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사들 중에 이제 그 편집이 돼서 진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진원에 실릴 만한 기사는 따로 지정하는 건지 지금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지면 신문은 이제 매달 말에 나오는데 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인쇄소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도착하면 저희가 이제 우편으로 붙이고 배포를 하는데 이 지면 신문 발행일 후에 나온 기사들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배포를 해도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지면 신문에 실습니다. 네, 실고 이제 지면 신문 발행이 이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획 체계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면용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지면에 싣고 그동안에 배포 안 했던 기사들은 지면에 싣고 나서는 또 다시 다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천에도 신문사가 꽤 많아요. 지역 신문들이. 근데 지금 현재 월간으로라도 지역 신문이 나오는 데는 관광객을 갖고 없어요. 저희는 이제 한 2주에 한 번,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인데 2주에 한 번 정도는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 기자님 저기 목천 신문은 매주 나왔죠 신문이? 네, 거기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3개씩 나오거든요. 매주. 목천이 군이에요 군. 우와. 인구가 몇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래서 거기는 신문사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 편집 디자이너들도 뭐 따로 있고 몇 명이 기자들도 따로 있고 수습 기자도 있고 그리고 저희 황 기자님 갔다 오신 것 같이 기자 거기도 기자 학교예요. 이제 이렇게 주로 거기는 황 기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기자 지망생들이.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숙소에서 같이 있고 하면서 거기 있는 기자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사 쓰고. 네. 제가 레이아웃 디자인이라고 쓰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신문들이 여러분들이 저희 관계신문도 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레이아웃 디자인, 편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면을 많이 발행을 거의 안 해도 상관없고 막 결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제 어떤 뭐 직장이나 뭐 속해 있는 단체 그런 데에 맞게끔 조금 기존의 지면 신문의 디자인, 편집 레이아웃을 좀 탈피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뽑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참
디자인 이쁜 것도 많죠. 첫 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특히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런 칼라 배열하는 거. 네. 어차피 흑백으로 발달을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칼라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칼라를 적게 쓰나 많이 쓰나 비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색감 같은 것들을 자기의 어떤 소속 단체나 아니면은 어떤 취재를 했을 때 자연 생태계 환경 쪽에 취재를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색깔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씨에도 색깔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해요, 저는. 타이틀에 뭐 지금 강경신문이나 다른 신문 보면은 그 각 기사의 타이틀 글씨 크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24포인트, 24포인트. 근데 저는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정말 중요한 기사 같으면은 타이틀 글씨도 크고 까만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녹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신문은 이렇게 이제 여백을 많이 안 주잖아요. 지금 신문은 여백은 옛날 신문에 비하면은 여백을 좀 많이 주긴 했지만은 뭐 기사가 없어서 여백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편집에서 사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치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빠르게 생겼죠. 달달기게.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것은 이 편집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의 잘 익히고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나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편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두세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A4에다가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어떤 이제 이번 달에는 기사를 10가지를 쓰자. 그래서 뭐 어떤 기사는 좀 많이 쓰고 어떤 기사는 적게 쓰고 어떤 이렇게 이제 항목을 정해놓고 이 기사에 대한 편집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스케치로 해보는 거죠. 펜으로 자유스럽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디자인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편집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문들만 참고하실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근데 이게 발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레이아웃이 좀 많이 이제 바뀌어요. 근데 계속 바뀔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디자인 체계가 잡히면은 그쪽으로 쭉 나가는데 나갈 때도 기본적인 틀은 정해놓고 거기에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이쪽에서 취재를 해왔어요.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사진을 크게 넣고 싶다. 아니면 나는 내게 색깔을 좀 전체 평면에 배색을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그런 포맷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기사의 특징,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소속된 어떤 단체의 어떤 특색, 뭐 이런 걸 이런 편집 디자인에 잘 적용을 해. 특히 또 어떤 색깔 같은 거 쓸 때, 네. 이런 것도 할 때, 이 신문만 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 신문이구나. 이게 어디 거네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신문들이 꽤 있어요. 있기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두 장은 이번 호 지면에 나간 기사인데, 자, 첫 번째 맨 마지막 두 장이에요. 맨 마지막 그 텍스트로 있는 첫 번째는 같은 기사예요. 같은 기사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기사하고 두 번째 기사하고 어떤 게 읽었을 때 본인한테 내용 전달이 잘 되고 하는지, 왜 이걸 두 개를 제가 넣어놨는지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이 저희 지면신문 마감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도 못 오셨는데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감이 지금 끝나고 있어가지고 5분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예요? 질문 열리는 거 80분만 해주세요. 오늘 마감 중요한 날 이렇게 마감날 집에 못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아주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 신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들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네. 네, 아까 어느 분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아까 그리고 한 기자님이 이야기한 누구한테 전화해도 기자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뭐 이렇게 기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셨더라? 뭐 하셨는데 제가 네. 근데 절대 기사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있는 사실만 써야지. 거기에 했는데 그 기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예상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추측 같은 것도 다 안 돼요. 추측도 안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히 뭐 인터뷰 기사나 아니면 어떤 사건 기사 같은 걸 쓰실 때는 이쪽 이야기를 듣잖아요.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이 사람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써줘야 돼요. 판단은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기자 장단점도 아까 말씀했고, 좋은 질문하는 법은 이제 제 기준으로 이게 이제 취재를 만약에 할 때는 어떤 그 본인이 왜 취재를 가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취재를 준다.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 이 사건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받아내면은 받아내서 기사를 썼을 때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좀 잘 알겠는지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국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송합니다. 오늘이 우리 방역신문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일스스로 8시 30분까지 넘겨요. 그래야 그래야 지금 이제 이 기자가 계속 편집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다르다. 이 기자 몫을 우리 조 기자님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들이 꽤 많은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좀 있는데요. 이제 질문이라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잘 모르죠. 질문 뭐냐 물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마스크 좀 벗을까요? 코로나19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알아서 하여튼 근데 질문은 좋은 질문은요, 질문 받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 같아요. 이제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느끼면서 글을 쓸 때가 많거든요. 글을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왜 결론이 나아졌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으나 쓰다 보면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써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도 그렇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말로 갔어 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인터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제가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줄줄 얘기할 때 그분조차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 인터뷰를 겪고 나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다. 그런 인터뷰가 진짜 좋은 인터뷰가 아닐까 그런 싶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되려면 일단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림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에 품격이 있어요. 진정성이 보여야 되죠. 그것은 사람은 딱 보면 0.4초 내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뇌도 제가 이번에 제가 계속 광장에 서라는 클럽을 써요. 광장신문에. 광장에 서에도 이번에 썼는데
뇌도 여러 층위가 있어요. 사람이 진화하면서 동물이 됐잖아요. 동물이 되는 순간 동물은 하나를 버렸어요. 뭘 버렸냐면 영생불멸을 버렸어요. 박테리아나 토모, 곰팡이 이런 건 영생불멸이에요. 이 환경만 맞으면 끊임없이 살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눌 줄 알아요? 바이러스부터 세균까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영생불멸이에요. 근데 식물이나 동물 이렇게 이쪽으로 딱 오는 순간 생명, 그러니까 한시성이라는 목숨이라는 한시성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가 쭉 진화해 오다가 파충류 때 내가 다치거나 아프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파충류 때 명확하게 딱 자리를 잡아요. 파충류 뇌에서. 그런데 파충류에서 다시 이 포유류로 넘어가는 순간 감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감정. 그러니까 포유류가 됨으로써 파충류의 그 무지막강한 힘, 어마어마한 그 체격 이런 걸 포기한 거예요. 끽해봤자 고래. 물속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근데 물속에 국민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래를 빼고는 아무리 커도 코끼리밖에 안 커. 근데 국민으로가 20m 이랬었잖아요. 이 크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두뇌가 발전하면서 이성, 논리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두뇌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전두엽 쪽에 발전하는 거예요. 혈중량 이런 데는 그게 없어.